노년을 팔팔하게. 안녕하십니까. 88 시니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노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가구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본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조건, 그리고 소득 인정액 산출 방법을 알아보고, 이어서 연금 감액 대상, 수급 여부 자가 진단과 모의 계산,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달라진 것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기준 연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초연금 최대금액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우리나라 전체 노인 가구의 소득 하위 40%까지만 지급하던 것을 올해에는 소득 하위 70%인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었는데요. 단독 가구는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236만 8천원에서 270만 4천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조건은 무엇일까요? 수급 자격은 65세 이상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169만원, 부부 가구 270만 4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연금 등 소위 4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연금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제외됩니다. 하지만 2년 전만 해도 소득 하위 20%만 지급하던 노인연금이 작년엔 40%로 확대된 데 이어 금년엔 70%로 늘어나면서 수급자 숫자도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은 무엇일까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평가액에 자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 기타 소득을 더하여 계산하는데, 근로소득에서 1인당 98만원을 공제하고 다시 30%를 추가 공제한 후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에 금융재산을 더한 후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일반 재산은 지역별로 달리 정한 기본 공제를 제하고 금융재산은 일률적으로 2천만원을 기본 공제로 빼줍니다. 기타 소득 중 사업소득은 부동산, 동산의 임대료 수입에 해당하는 임대소득과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농수산업 등 기타 사업소득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소득은 예금, 적금, 사채이자와 주식 배당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과 민간연금보험과 민간연금저축으로 얻는 소득인 연금소득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소득 중 공적 이전 소득은 국민연금과 4대 직역연금, 그리고 보조금 등을 말합니다. 연금 관련 일시불 소득은 공적 이전 소득으로 보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분류합니다.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 소유의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부모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무료 임차 소득은 주택시가 표준액의 0.78%를 곱한 것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을 산정합니다. 자녀 소유의 실거래가 20억 원, 시가 표준액 10억 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0.78%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 65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소득 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주택연금 등이 있습니다. 한편 기본공제나 연간소득 환산율 없이 액면 그대로 월소득으로 간주되어 소유 자체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인데요.
다만 10년 이상 되었거나 압류 차량, 생업용,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제외합니다. 또한 골프, 승마, 헬스, 요트, 콘도 회원권을 소지해도 고급 자동차처럼 100% 월소득이 적용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민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근로소득에서 1인당 98만원을 공제한 후 다시 30%를 추가 공제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인 가구 소득이 296만원이면 기본공제 98만원을 제하면 202만원이 되고 다시 30% 추가 공제 60만 6천원을 빼주면 138만 6천원이 되어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2인 가구 근로소득이 582만원인 경우 기본공제 98만원씩 2명분 196만원을 공제하면 386만원이 되고 다시 30%에 해당하는 115만 8천원을 공제하면 270만 2천원이 되어 기준 평가액보다 적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소득 역전 방지 제도에 의하여 60만원이 아닌 6만원만 받게 됩니다. 소득 역전 방지 제도 등 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 환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 방법은 일반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 공제를 제하고 금융재산에서 기본 공제 2천만원을 제한 것을 합한 후 부채를 뺀 금액의 연간소득 환산율 4%를 곱한 후 월소득을 구하기 위해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본공제는 지역별로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촌지역은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없이 일반 재산만 있다고 가정할 때 중소도시에서 1인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최저액 3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가표준액 5억 9,200만원, 실거래가 11억 8천만원까지, 최대 금액인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가표준액 5억 200만원, 실거래가 10억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최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가표준액 8억 9,500만원, 실거래가 17억 9천만원을 최대 4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가표준액 8억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의 50% 정도라고 가정할 때 실거래가 16억 1천만원까지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노인 기초연금 48만원을 부부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소득 환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재산 소득 환산식은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의 기본 공제를 제한 후 연간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월소득을 구하기 위하여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의 종류에는 현금, 주식, 예적금 등이 있고 재산평가 기준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연금 저축, 보험 등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1인 가구의 경우 최저연금 3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5억 2,700만원, 최대연금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4억 3,700만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부채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금융기관 대출금은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의 대출금을 말하고 공공기관 대출금은 주택금융공사, 각종 공제위와 공단에서 받은 대출금을 말합니다. 개인 간 사채는 법원의 결정문이 있는 것만 유효하고 개인 간에 작성된 차용증, 지급각서, 보관증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의 50%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이고 시가표준액이 4억 8천만 원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이라 해도 시가표준액의 절반인 2억 4천만 원만 인정됩니다.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국민연금 45만원 이상자는 금액에 따라 50만원 수급자는 29,400원, 60만원 수급자는 59,900원 감액하여 지급하고 부부 동시 수급자도
1인당 20%씩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소득 역전이 되는 경우에도 선정 기준액 초과 금액을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250만원인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아 280만원이 된다면 선정 기준액 270만 4천원이 넘는 금액인 9만 6천원을 감액하여 20만 4천원만 지급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감액 없이 기초연금 최대 상한인 30만원을 받게 될까요? 첫째, 45만원 미만의 국민연금 수급자이어야 하고, 둘째, 단독가구이거나 부부 중 1인만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셋째,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의 경우 139만원, 2인 가구 1수급자 경우 270만 4천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 감액 지급 사례입니다. 부부 소득 인정액 250만원, 부부 국민연금 각각 60만원씩 받고 있을 때 기초연금 수급액은 얼마일까요? 연금 감액 순서는 국민연금부터 계산을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1인당 60만원씩 받으면 기초연금을 약 5만원씩, 2명이면 10만원이 감액됩니다. 이어 부부 동시수급자 감액으로 이미 5만원씩 감액된 25만원의 20%인 5만원씩 2명분 10만원이 다시 감액됩니다. 다시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부부 2명의 기초연금 60만원에서 국민연금 수급자 감액 10만원과 부부 동시 수급자 감액 10만원 모두 20만원을 뺀 40만원에 소득 인정액 250만원을 더하면 290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기준액 270만 4천원을 빼면 감액 대상 금액 19만 6천원이 됩니다. 당초 부부가 받아야 할 60만원에서 국민연금 수급자 감액 10만원, 부부 수급자 감액 10만원, 소득 역전 방지 감액 19만 6천원 등 모두 39만 6천원을 뺀 20만 4천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다음은 수급 여부 자가 진단 사항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인가, 4,000cc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가, 골프, 승마, 헬스, 요트,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가,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또는 배우자인가,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 4천원을 초과하는가. 이 중에서 첫 번째 조항만 예고 나머지는 아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 인정액 종합계산 사례입니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56년생 남편은 월 근로소득 300만원과 국민연금을 월 50만원씩 받고 있고, 58년생 부인은 월 근로소득 100만원을 받고 있으며 시가 표준액 4억원의 아파트와 예금 2,300만원, 자동차 3,000cc 이하 1,000만원, 부채 1억원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먼저 근로소득 평가액을 구하면 남편과 부인의 소득 400만원에서 기본공제 2명분 196만원을 제하고 여기서 다시 추가공제 30%를 제한 후에 국민연금 월 50만원을 더하면 소득액은 192만 8천원이 됩니다. 재산소득 환산액은 재산의 시가표준액 4억원에서 지역에 따른 기본공제 8,500만원을 제한 금액에 금융소득 2,300만원에서 기본공제 2,000만원을 뺀 금액 300만원과 차량가격 1,000만원을 더하고 부채 1억원을 뺀 최종가격에 연소득 환산계수 4%를 곱한 후 12로 나누어 월소득을 구하면 76만원이 됩니다. 근로소득 192만 8천원에 재산소득 환산액 76만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 268만 8천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270만 4천원 미만이므로 남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인도 2년 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노인연금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접속한 후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가구 유형과 거주지를 입력하고 근로소득, 재산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입력한 후 결과 보기를 누르면 계산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복지로에 접속하여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과 노인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부분에서 소득 인정액 종합 계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소득과 자산을 그대로 입력을 해서 이 수급액이 맞는지 모의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복지로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상단에 메인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라고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복지로에 접속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기초연금 계산해 보기가 있어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입력 창이 나옵니다. 가구 유형이 단독 가구인지 부부 가구인지, 부부 가구 중에 1인 수급인지 2인 수급인지, 부부가 65세가 넘지 않았으면 1인 수급입니다. 거주지는 중소도시로 하고요. 근로소득은 남편이 300만원, 부인은 100만원입니다. 공적 이전 소득에 남편이 국민연금 50만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아파트 4억 원짜리, 실거래가는 8억인데 시가 표준이 4억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3000cc 미만 중고 가격이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예산, 예금, 적금 다 통틀어서 2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살 때 대출, 담보대출 받은 거 1억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보기를 누르면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 보기 눌렀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는데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 인정액은 269만 원이며 노인 부부가구 270만 4천 원 이하로 수급 대상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9만 원이고요. 아까 저희가 소득 인정액 종합 계산 사례에서는 268만 8천 원, 1,000원짜리를 반올림해서 269만 원으로 계산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잘못 계산이 됐을 때는 다시 하기를 눌러서 다시 입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인적사항, 그 다음에 소득과 재산관계를 입력하시면 노인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소득 인정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기초연금 신청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신분증, 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노인연금 신청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야 하며 배우자나 자녀, 친족 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 통보한 후 매월 25일 통장으로 연금이 입금됩니다. 연금 신청할 때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동시에 하면 부적합 결정이 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5년간 매년 소득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연금 신청을 하라고 안내받게 됩니다. 올해 선정이 안 되더라도 해마다 기준 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선정될 확률이 높으므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반드시 해둬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자격 요건이 되더라도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 신청이 없으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더라도 공제액과 환산율이 높기 때문에 우선 신청하고 봅니다. 소액의 연금을 타는데도 공무원 등 4대 직영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기초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과거 힘든 시절 미래를 위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45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급한다고 감액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올해 선정이 안 될 경우 향후 5년간 본인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재산과 소득을 자체 확인하여 수급 조건이 되면 연락해주는 수급희망 이력제도 신청을 필히 해두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